최근에 이제 김웅용 회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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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순잔치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추진위원장을 네, 맡으셨는데 네. 다들 놀랐어요 주위에서. 네. 이 김웅용 회장님하고 이수철 우리 네, 위원님하고 견원지가졌죠. 안 좋아, 사이가 안 좋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아니 저분이 왜 추진위원장? 아니 뭐야 이렇게. 아니 뭐 극적인 반전을 이룰 만한 그런 대타협이 있었던 것입니까 두 분 사이에? 사석에서 코끼리 저 김웅룡 감독이 안 하고 코끼리 아저씨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우리 네. 코 감독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코 감독님하고 저하고 현역 때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듯이 뭐 하와이에서 이런 뭐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다들 기억력이 이제 감퇴돼 가지고 가물가물한데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대표적인 일 하나만. 우리 코끼리 감독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고 이제 선수들과 코치들 간에 이제 그 서로 지도 방법, 뭐 훈련 네. 방법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보이콧하면서 이제 이런 건데 우리 코끼리 감독하고 직접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주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동자는 아닌데 그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최고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은 제가 되는 거고 여태까지 코끼리 감독님한테도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양해를 구한다든지 설명을 해야 된다든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김웅현 감독님도 그거 잘 내용 깊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체 선수들이 이제 코치들하고 그 당시에 뭔가 좀 여러 가지 이 훈련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점들이 이렇게 알력이 생기고 막 그 서로 의견이 나빠지고 근데 옛날 같으면 코치들이 무조건 지시하면 다 따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시대가 수직이었죠, 아니에요. 수직. 그런 시대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좀 그 헤드 타이거즈가 옛날부터 이계질서가 좀 강하고 선후배지간에 상명하복이 상당히 세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씩 불만들이 꿈틀꿈틀하다가 이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코치와 선수들 간의 훈련 방법이라든지 하와이에서 어떤 선수들 통제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점들이 불만이 쌓여갖고 이런 일들이에요. 보통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난다 해서 이게 좀 바뀌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이를 좀 더 지그시 드신 분들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안 바뀌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싹 바뀌셨네요. 그 삶이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똑같다고 한다면 20대 생각이 50대도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그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언행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희 감독님이 저한테 대한 서운한 점이 상당히 많았었고 저도 많았었죠.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감독도 해보고 뭐 코치도 해보고 이제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은퇴식을 5년 전에 했는데 네, 그렇죠. 그때도 제가 이제 추진을 해서 그 은퇴식도 해드렸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5년 전에 팔순잔치도 제가 추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그 현실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추진위원장을 해서 삼성도 그렇고 이제 삼성도 계셨으니까 해태 쪽도 그렇고 가까운 이제 그 선후배들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걸 해야 되겠다 했더니 한 25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어쨌든 성대하게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성대했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오히려 고마움을 더 표해야 되는 거죠. 제공이 아니라 저는 그냥 추진만 했지.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문희 회장님. 세상에 태어나서 그날처럼 말씀 많이 하시고 흥분되어가지고 막 양주를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뭐 저 와인이 있잖아요. 와인도 그냥 막 엄청 많이 드시고 사모님한테 혼났다잖아요. 당신 왜 그러냐고 지금.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당신 죽으려고 그러냐고. 내가 이때 술을 안 먹으면 언제 술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서 막 드시더라고요. 2020년 시즌 한번 전망을 조금 물론 이제 이 전망이라는 것은 또 2월 초에 또 이제 스프링 캠프 또 가셔야 되고 그죠? 외국인 선수도 한번 보셔야 되고 부상 선수 체크도 하셔야 되고 또 시범 경기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한번 3강을 한번 꼽아 보신다. 이 해설자들한테 이 질문이 가장 곤욕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전력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뭐 30% 40%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한 6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진짜 크죠. 근데 내년에는 또 3명이 또 동시에 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다들 작년에 활약했던 선수들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린드블럼도 떠나버리고 산체스도 떠나버리고 맞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 다 바꾸고 막 이래서 과연 이 외국인 선수를 빼놓고 전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순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외국인 선수들만 빼놓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전력으로 보면 두산이 가장 앞서가는 것 같고 외국인 선수만 빼놓고 본다고. 삼성도 국내 선수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삼성도. 또 오승환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몸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뭐 본인은 뭐 정말 좋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제 수술 부위는 네.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30대 후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야수들도 다른 팀에서 안 떨어져요. 삼성이. 제가 볼 때는 그러거든요. 네. 두산, 삼성, 이제 SK가 조금 변수가 좀 많아요. 나이 먹은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광현이도 빠져버렸죠. 네. 산체스도 빠져버렸죠. 그래서 과연 SK를 3강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SK를 집어넣기가 그렇고 오히려 키움이 더 낫지 않는가? 예, 3강을 뽑는다 간 다음에 국내 선수만 국내 넣고, 선수만 넣고. 두산, 삼성, 네. 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뭐 삼성 팬들이 그냥 만세 부르시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잘 맞추시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 저기 이순철 위원님께서 삼성을 딱 완벽하게 못 맞췄다.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매번 틀리는 제가 삼성을 무턱대고 꼴찌 후보 이렇게 꼽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진짜 뭐 삼성은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았네. 삼성 팬들 그러니까 거기에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삼성을 제가 집어넣었더니 야수들이 괜찮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들만 좀 좋은 선수가 들어오고 전반기만 잘 버티면 오승환이가 돌아오고 심창민이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둘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삼성도 저는 괜찮은 팀이라고 봐요. 아, 좀 고민이 많던데 삼성은 좀 늘 외국인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번에는 뭐 좀 괜찮다 그런데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10개 구단 팀들이 외국인 선수를 얼마나 잘 뽑냐에 따라서 순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이 확실하게 꼴찌를 할 것이다, 어느 팀이 우승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조금 독특했다 그죠 작년에. 그렇죠. 외국인만 잘하고 나머지 선수는 아예 없는. 예. 하나만 조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선수의 그 올라가면 잘하면 거의 그냥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그리고 우승 후보도 이 세 팀 중에 한 팀. 그래도 외국인을 또 봐야 되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말 보시면 변수가 많은 거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두산인가요? 그래도 그렇죠. 1강을 꼽는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두산 그 야수들이 개개인의 어떤 개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또 144경기를 하다 보면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두산의 개인의 어떤 능력들을 보면 10개 구단에서 어느 선수들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비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두산은 항상 우승 후보의 영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FA 또 많은 선수들은 또 일을 또 악무 열심히 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 자 반대로 이제 삼약을 꼽는다 그러면. 삼약이요? 위원님. 예, 삼약. 뭐 롯데는 뭐 삼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롯데는 약이다, 일단. 롯데 하나, 롯데 하나, 일단 롯데 하나 기아. 기아도. 예. 그러면 안치홍이도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공격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닌데 지금 안치홍이를 놓쳤어요. 양현종 선수가 있지만 외국인 투수가 만약에 작년처럼 한다고 한다면 기아도 약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 꽝. 네. 근데 뭐 윌랜드 터너보다는 낫지 않을까. 예, 너무 낫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윌리엄스 감독이 근데 그분이 메이저 리그에 그렇게 대단한 커리어를 쌓으신 분인데 그 마인드는 거의 뭐 약간 특공대 이렇게 마인드시던데요. 엄청나게 훈련.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 선수들은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많이 느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캠프 이 때. 방송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일본 그 프리미어 10에 가서 보고 느낀 점들이 우리가 기본기가 굉장히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선수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아 감독이 와서 이제 선수단을 가을 이렇게 좀 더 파악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게 운동이라는 것이 몸으로 이렇게 익혀야 되는 것이니까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감독이 그런 식으로 느끼고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그분의 성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분이 또 운동 훈련을 많이 시키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많이 좀 차지했겠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좀 기본기가 좀 떨어진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성장 속도도 늦고 부상도 많이 당하고 실력이 향상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기본기는 조금 더 완벽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 감독이 오면 일반적으로 뭐 이전에 로이스트 감독도 그랬었고 힐만 감독도 그랬고 오면 이제 가을 야구는 일단 가는 것으로 분위기 반전이 싹 돼서 근데 기아도 약간 그런 거는 기대는 좀 하고 있긴 하던데요.
뭐 어느 팀이나 그 기대를 하겠죠. 예, 그런 그 분위기. 아무래도 외국인 감독에 대한 우리 선수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존경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말은 쉽게 통하지 않지만 그냥 무작정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분이 뭐 선진국에서 야구를 했고 뭐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참 오늘 뭐 명쾌한 또 해설을 하시는 또 이순출 위원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좀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아, 역시나 오늘의 핵심은 제가 볼 땐 삼승이다. 굉장히 삼승을 3강으로 꼭 특별합니다. 아, 쇼킹. 아, 삼승 팬들 굉장히 좀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예? 저요? 예, 다음에 시즌 글쎄요? 중에 너무 제가- 바쁘신데 한번 아니면 제가 찾아가도 되고요. 모시겠습니다. 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려드립니다.